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모델 3 하이랜드를 시승을 했는데요. 아주 냉정하고 솔직하게 그 경험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 부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모델 S, 모델 Y, 그리고 모델 3를 모두 시승을 했었고, 예약도 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구매를 하지 못했던 이유로 와이프가 이제 특히 2열에 앉았을 때 그 메스꺼움과 멀미감을 느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승차감 문제였는데, 먼저 승차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메스꺼움과 멀미감을 다행히도 이번에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이라든지 그리고 코너링 돌 때 전반적인 승차감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회생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가속을 하고 나는데 다시 속도가 줄어드는 그때 발생하는 메스꺼움과 멀미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뜻은 이제는 테슬라를 이제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승차감에 대해서 솔직하게 저희가 이제 경험했었던, 물론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노면이 조금 고르지 못한 길을 갈 경우에는 뭐랄까요, 좀 출렁출렁 좀 덜커덩덜커덩 한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2006년식 벤츠 이제 S클래스에 버금가는 이제 문이 두 짝이 이제 쿠페여서 S클래스라고 붙여져 있지는 않는데 CL600이라는 중고차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큰 대형 SUV도 한 대가 있는데 이 중고차, 벤츠 중고차를 애용해서 이제 한 번씩 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벤츠 CL600 2006년식과의 승차감 직접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와이프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20년 가까운 이 벤츠의 이제 쿠페 스타일의 차지만 이 차를 만약에 100점 만점의 승차감이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그 기준으로 잡았을 때 모델 3 하이랜드는 65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물론 서스펜션이라든지 이제 어떤 댐퍼 부분에 있어서의 성능 개선들, 그리고 훨씬 더 좀 부드러워져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안락해지고 코너링이라든지 방지턱에서의 그 안정감이라든지 어떤 부드러움, 이 부분은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S클래스에 가까운, 물론 20년 전의 차지만은 이 차의 승차감과 비교했었을 때는 조금은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저도 마찬가지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벤츠가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아마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생각도 드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어제도 대리점 갔었을 때 그 차를 이용해서 갔다가 이제 왔었는데, 노면을 그대로 이제 부드럽게 타고 들어가는, 그리고 방지턱 넘을 때나 코너링 돌 때의 느낌은 확실히 모델 3 하이랜드보다는 달랐습니다. 특히 아주 급 코너링이 아닌 이상에서는 와이프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와이프가 코너를 돌고 있는지, 그리고 직선으로 달리고 있는지조차 쉽게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코너링에서의 완벽함을 20년 된 벤츠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방지턱도 올라가고 내려갈 때, 특히 내려갈 때 마지막 뒷바퀴 조향의 어떤 그 느낌은 정말 너무나 부드럽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S클래스급에 가까운 차와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K5를 지인이 가지고 있어서 타봤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벤츠 E클래스, 그리고 제네시스도 저는 이제 타봤는데, 탈 때마다 자동차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승차감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 좀 기억을 항상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들의 비교를 했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만큼의 충분한 승차감의 만족도는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질은 저희는 항상 운전을 할 때 음악을 듣거든요. 근데 음질이 저희가 지금 모는 내연기관의 이 2006년식 벤츠는 거의 LP 수준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밖에 안 듣거든요. 제가 어제 너무나 그 음질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행복감을 주행하는 내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델3 하이랜드를 타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방향 지시등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분들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치 키보드를 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이제 기억을 해서 따로 안 보지 않습니까? 타이핑을 할 때. 아마 조금만 적응이 되면은 레버가 있는 스타일의 방향 지시등보다는 훨씬 편하고 좀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급가속을 할 때, 이전에는 정말 저도 운전을 하면서 시승을 할 때는 좀 멀미감이 왔던 적도 있긴 있었는데, 어제는 그 급가속에 대한 부드러움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좋아졌지 않느냐. 그리고 회생제동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이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뗐었을 때의 그 느낌이 조금은 둔탁하고 좀 더 몸이 앞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은, 이번에 어제 시승을 했었던 모델3 하이랜드는 그보다는 훨씬 더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걸거적거리는 느낌이 예전에 좀 있었다면 지금은 좀 부드럽게 갑자기 악셀에서 발을 떼더라도 조금은 더 부드럽게 회생제동이 걸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프가 너무나 좋아했던 부분, 와이프도 운전을 잘 하는 편에 속합니다만은 늘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주차 부분인데요. 터치 스크린에서 그냥 아래로 내려놓기만 하면 측방향, 뒷방향, 그리고 앞방향, 그리고 서라운드 뷰가 그대로 터치 스크린 화면에 모두 보여지는, 그래서 너무나 주차하기가 편리했다는 부분이 지금 이 벤츠 2006년식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두울 때는 창문을 열어두고 그렇게 후진을 하면서 주차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너무나 확연하게 편리해진 이 주차의 편리성 역시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파일럿은 사실은 지금 저희 부부에게는 오토파일럿이 그 수준이 높으냐 나쁘냐가 구매 결정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이제 여러 영상에서 베타 그 V11 버전에서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냉정하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토파일럿은 그보다 더 보완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FSD가 한국에 또 이제 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FSD를 사서 경험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대는 사실 이번에 하지 않고, 실제로 활성화도 하지 않고 이번에 시승을 했고, 근데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시는 그 딜러분께서 제주도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차가 정차를 하는 빨간색 표시등이 뜨잖아요. 신호가 빨간색으로.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앞차가 있으면은 오토파일럿을 이제 활성화를 했었을 때 자기가 선대요. 근데 앞차가 없을 경우에는 정지 신호가 뜨더라도 차가 갈 수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오토파일럿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라는 좀 의심도 하게 됐는데, 아마 이거는 제주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께서 실제로 오토파일럿을 돌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도 힘들고 피곤할 때 오토파일럿도 충분히 괜찮아서 애용을 한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제주도만의 좀 특수한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은 지금 실제로 구매에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이제 비활성화된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이고, 단점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지금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방감이 되게 좋은 것만은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어제 제주도 온도가 기온이 23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머리 쪽에서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열감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좀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에어컨을
이제 틀 때 머리 위쪽으로 설정을 해서 틀긴 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여름에 35도, 40도 육박하는 기온이 됐을 경우에 어제 저나 와이프가 느꼈던 열감보다도 더 큰 열감을 느끼면 운전할 때 조금은 뜨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시트의 어떤 착자감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트렁크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크게 이제 불만사항은 없었던 그런, 나름은 가장 걱정했었던 그 멀미와 메스꺼움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수준이 된 모델 3 하이랜드였고, 저는 아마 색깔을 선택한다면은 울트라 레드나 화이트로 이제 선택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와이프가 거의 결벽의 어떤 그 깔끔함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절대 화이트 시트는 구매를 하더라도 하진 않겠다. 그래서 아마 블랙 시트로 선정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어제 시트를 예약을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차가 2대가 있고, 이 차를 지금 팔 계획이 전혀 없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저희만의 이제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긴 한데, 주차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희 집에서 뭐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테슬라 주식을 138달러, 180달러 이 부분에 있었을 때 매우 좋은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계획했었던 가용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테슬라 주식을 사는데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아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한 주도 팔지 않고 테슬라 주식을 모아가려고 하는 목표를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델 3 하이랜드를 사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미 현금을 테슬라 주식을 사는데 가용을 다 꽤 많이 한 상태에서 다른 투자 자산들을 처분을 하고 테슬라 주식을 테슬라의 모델 3 하이랜드를 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 엔비디아, 구글, 그 다음에 매년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연 평균 8%의 현대차와 현대차 EUV 우선주, 이 주식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제 처분을 해서 모델 3 하이랜드를 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사실 고민입니다. 어제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시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현금을 지불하고 리스를 살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보니까 60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이자가 이제 금리가 괜찮은 어떤 프로 상품이 있으면은 이제 처음부터 그냥 리스로 할지에 대한 부분을 어제 시승을 끝나고 난 이후부터 와이프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저희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꽤 우량한 자산이고, 물론 수익이 꽤 났던 테슬라 이외의 자산들은 그래도 꽤 솔솔하게 수익이 나고 배당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자산들인데, 전기차를 가지고 테슬라의 모델 3 하이랜드를 구매를 하면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 차에서 발생하는 유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각종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긴 해서 장단점이 극명하게 존재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디자인도 너무나 잘 나오고, 이 모델 3 하이랜드를 레드로 구매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고, 1차로는 일단은 시점이 언제가 됐든 구매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라도 정해서 구매를 했었을 때 어떤 형태로 구매를 할지에 대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좋게 생각해서 이제 행복한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공부도 하고 뭐 여전히 모델 3 하이랜드에 대한 장단점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모델 3 하이랜드를 구매를 하실 때 테슬라 주주로서 솔직하게 오늘 어제의 경험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구매에 생각이 있으시면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